뭐 출산이라는 게 뭐 초산이건 경산이건 여자로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, 자기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. 그래서 그로 인한 변화나 뭐 어떤 심리적인 변화나 육체적인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거나 약간 진짜 애 하나 낳고 나 이게 뭐지? 막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좀 편안하게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 좀 해소시켜 줄 수 있게 그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해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또 이렇게 뭐 애기 낳자마자 내가 뭐 몸매가 돌아와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 별로 없어요. 그래, 은수 선생님. 저는 통증을 잡아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어쨌든 굉장히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기에 통증까지 있으면 정말 더 힘들거든요. 이거는 잘 때도 힘들고 움직일 때도 맨 24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신경 제일 쓰는 건 통증. 그래서 매회 갈 때마다 지난번엔 여기에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? 그렇게 좀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은숙 선생님. 저도 그래요. 가시면 오늘은 어디가 혹시 불편하시나 그리고 원하시는 관리 불편하는 거하고 니즈상 또 틀리시니까 그 두 가지를 여쭤봐요. 그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도 많이 어루만져 드리죠. 선생님 어떻게 하고 싶다고? 통증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가셨던 분들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거나 목이 많이 아프시다 그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자기 잘 잡아달라고 설명드리고 예를 들면 따뜻한 차를 많이 드시라고 설명드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우리 관리 자체가 프로그램 안에 관리 받으면 통증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관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통증은 좀 순위로도 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걔는 영순이야. 근데 저는 이제 저를 찾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산모님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한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우리 욕심이 그들의 욕심을 못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산모님들한테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. 원장님 갔다 왔다 간 날은 좀 먹을 게 참아져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니즈 파악을 해야 되죠. 나는 날씬해지고 싶지도 않고 살도 안 빼고 싶은데 자꾸 막 뭐 자제해라 이런 걸 하면 안 되지. 그건 스트레스니까.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들어보면 알잖아. 어떤 관심사인지. 근데 이거 하면 좀 살 좀 빠져요? 뭐 라인이 이뻐져? 뭐 이런 말들을 하실 거잖아. 그러면 우리가 살은 몸무게는 줄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 뭘 할 수 있죠? 몸무게가 준 것처럼 날씬해 보이잖아. 그쵸? 같은 몸무게 대비 훨씬 더 이뻐 보이는 체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체형과 라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산모님들이 관리하는 10회 기간 안에 조금 식이요법도 같이 해주시면 10회면 한 달이거든요. 한 달 동안 조금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쁜 몸이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다이어트는 뭐예요? 지구력 의지력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어떤 산모님이 너무 잘 빠지고 있었어요. 너무 잘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10회 때 애프터 사진 찍으려고 너무 기대에 부풀었는데 연휴 기간에 얼마나 먹었는지 다시 몸이 부풀어 너무 실망하고 속상하고 막 약간 원망스럽더라고. 왜 그랬냐고. 근데 자기도 이미 내 눈치를 보고 있어. 본인도 상관님도 내 눈치를 보고 있어. 죄송해요 원장님.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미리 10회를 더 끊어놨던 분이라 다시 하자. 다시. 왜냐하면 골격은 들어가 있으니까. 그쵸?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. 급진급파라는 말이 있어요. 급하게 찐 거는 좀 급하게 하면은 빠진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합시다. 그럼 그 사람이 포기 안 하고 다시 해요.
그래서 나는 약간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산후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산모님들한테 도움 줄 수 있게끔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자꾸 이제 응원을 해주고 그러면 산모님들도 일주일에 우리 2-3번만 만나도 2-3번만 조금 조절을 해도 다르잖아요. 그쵸?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응원해주죠. 근데 막 근데 의지가 근데 없는 사람이 본인이 너무 많아. 얘기하면 싫다고 거절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. 근데 거의 밝히세요. 이제 체형은 잡히는데 매일 보다 보면 사모님들 몸을 계속 보다 보면 나는 보여. 이 사람이 지금 탄수화물 먹고 있는지 짜게 먹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식이 조절을 전혀 안 하고 있는지가 보여. 그러면 물어봐. 사모님,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 빼지는 거에 관심 없으신가 봐요. 그럼 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? 근데 체형은 잘 잡히고 있어요. 그러면 저는 그거는 그냥 편하게 먹을래요. 네, 그럼 저는 체형만 잡아요. 괜찮아. 근데 마음은 잘 안 돼요. 이러면 이제 많은 대화 끝에 약속했어요. 오늘은 저녁 한 끼 밥 대신 토마토 먹기로 한 거예요. 그리고 그대로 자기로 한 거예요.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작해요. 오늘부터 시작해요. 이런 것들. 그러면 하루가 더해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게 계기가 돼요. 계기가 되고 느껴지니까 또 더 힘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도 좀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좀 얘기를 해주고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? 의지가 있는 사람. 그 응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지금부터 10회 하시면 아니 되죠. 10회 왜 사진 안 찍었는데 그분이 제일 헤비지 뭐. 10회 동안 근데 나는 약간 저 얘기도 들었는데 자 선생님들 얘기했죠. 선생님들 의지가 약해요. 맞아, 의지 다 약해. 그래서 다이어트는 의지 싸움이에요. 근데 안타깝지만 의지가 약한 그 사람들도 빼고는 싶어해. 거기에 우리가 조금 힘을 더해주잖아요. 빼고 싶은데 먹었어. 안 빼고 싶어서 먹었던 게 아니라 먹는데 살찌려고 먹은 게 아니라 빼고 싶은데 먹은 거야.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가는 의미에서 얘기를 좀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알았어요. 먹었어. 어제까지야. 그럼 오늘부터 먹지 마요. 그거를 한 번씩 해주면 그래서 어떤 산모님은 원장님이랑 같이 살면 날씬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얘기해줘. 우리 딸들 통통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최은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반성을 했어. 저는 물론 나도 자식을 키워봐서 저는 산후 우울증을 정말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내가 산후 우울증 둘째 때 산후 우울증 했던 그 행동을 아직도 기억이 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아픔으로 나도 위로를 해줄 때가 있긴 있는데 나는 그 위로보다는 막 빨리 회복시키고 체험하고 막 이거에 너무 많이 집중을 했는데 또 최은수 선생님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나 또한 오늘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 있잖아요. 그 사람 산모님이 살을 빼게 도와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조금이라도 밤새 애기 육아 때문에 못 주무셨을 텐데 좀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산모님들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마사지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 시간을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. 이 산모님이 나를 만난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.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. 나를 만났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처음 차릴 때 정말 자기 일처럼 후기를 써주셨던 산모님들이 있어요.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. 그 얼굴과 그 성함을 다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제 성공을 빌었었어요. 마지막 날 원장님 꼭
성공하셔야 돼요? 막 이랬을 때 진짜 나도 너무 뭉클했었지. 근데 그분들의 성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한테 진심으로 대해줘. 그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갖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하면 더 훌륭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이 제가 이제 많이 받은 그 질문들을 저번 달에도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을 뽑은 거고 이번 달에도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을 뽑았는데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질문들 있잖아요. 이런 거 좀 카톡으로 남겨주시던지 이런 자리 와서 해주시던지 외출 하면은 시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외출 시기를 제일 그쵸. 많이 물어보시는 외출 시기 물어보고 운동 시기 제일 많이 물어보고 맞아요. 왜냐면 살 빼고 싶으니까.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운동 시기부터 말을 하자면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는 100일까지는 관절이 벌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100일은 하면 안 돼. 100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제 애를 낳아본 사람이고 이 몸을 평생 써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사람 몸을 만져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6개월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. 라고 말해요. 유산소 운동 같은 거는 100일 이후에, 근력 운동은 6개월 이후에. 왜냐면 근력은 좀 강도가 높으니까. 그쵸? 근력 운동 강도가 높고. 근데 100일 안에도 스트레칭은 하셔도 되죠. 그쵸? 왜 우리 조리원에서도 산후 요가 하잖아요. 단 산모형 스트레칭을 해라.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. 유튜브에 찾아서 몇 분 안 되니까 산모형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이요. 정말 간단한 것 같아도요. 그거 꾸준히 해주면 몸매 완성하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. 연예인들 열심히 살 빼가지고 결국에 요가로 몸매 라인 완성하잖아요. 라인 잡아줄 수 있는 게 스트레칭이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스트레칭이라도 좀 열심히 꾸준히 해주셨으면 저게 말씀을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런 거 이제 산후 요가, 산후 필라테스 이거는 사모님이 몸을 되돌아보게 하는 부스터 작용을 할 수 있다. 지금 당장 하셔도 된다. 하지만 무언가 팔목으로 내 몸을 싣거나 다리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쫙쫙 펴주는 맞아. 스트레칭 그런 거는 지금부터 하시면 더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아 그래요 하면서도 얼굴 표정에 운동은 피해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는 게 표정에서 보여요. 난 틀렸구나 이런. 왜냐면 출산하고 나서 좀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 얘기하면 나는 오히려 반대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원장님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극대이신 분들이 저를 만나겠죠? 당장 안 된다고요? 이런 분들이야. 나는 내가 만나는 사모님들은 당장 운동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좀 더 답답해하는 거야. 근데 어차피 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 8대2예요. 식이요법이 8이고 운동 2니까 운동 안 하고도 살은 뺄 수 있어요. 꾸준히. 그러니까 조금 평생 쓸 몸이니까 조금만 참으셨다가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셔라.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는 게 정 다른 게 이제 애기 보면 시간 전혀 없는데 그걸 언제 해요? 막 그렇게 하시는 그런 뉘앙스인 분들은 그러면 유튜브 보시면 5분만 맞아. 시간에서 흉곽 호흡부터 하세요. 맞아. 다른 거 다 안 해도 그러면 지금 내가 막 이것저것 신경 쓸 수 없으면 흉곽 호흡이 제일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흉곽 호흡이 돼야 요가를 할 때도 필라테스를 할 때도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이기도 하고 지금은 복직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걔를 좁혀주는 운동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. 산모님 애기 안고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젖 먹일 때도 할 수 있고 누워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어느 순간 다 할 수 있으니까 5분만 투자해서 그거 외워서 흉곽호흡만 하세요.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냥 그때는 네 하지만 하지 않으세요. 알고도 안 하고 잊어먹어서도 안 하고. 저희는 말을 해줘야 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냥 식이요법은 좀 생활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
그런 식이요법에 관련된 기본 상식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외출 사모님들한테 얘기해요. 사모님들이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? 출산이요 교통사고 중상이래. 출산이란 과정 자체가 사모님들 몸에 교통사고 중상인데, 자 생각해봐. 우리 교통사고 중상 났어. 나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. 병원에 누워있을 거야.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막 외상이 있으니까. 근데 사모님들은 똑같은 그 무게에 그걸 겪었지만 외상이 없어.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는 이미 일반인이야. 그래서 빨리 옷 입고 외출하고 싶어. 집에서 막 애랑 막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. 그래서 버스 한 정거장이 뭐 거리도 아니니까 갔다가 올 때 택시 타고 왔대요. 왜 사모님들 몸이 그래요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외출 하지 말라. 그리고 100일이면 석 달인데 석 달 동안 전혀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한 50일 이후면 슬슬 나가되 조금 짧은 거리부터 천천히 늘리라고. 예전 생각하고 막 많이 걷지 말라고. 뭐 큰애랑 놀아주느라고 놀이터 한번 놀이터 큰애랑 놀아주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. 놀이터 한번 갔다 왔다 주는 줄 알았대. 응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모님이 조리를 해야 되는 거 맞아.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맞아. 거다. 그런 몸이라는 거 지금 사모님들이 그런 몸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